명전학술원의 원장 이승남입니다. 명지 선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뵙던 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그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명리를 17년, 지금 20년 가까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분들을 양성하고 있고 이런 기관에서 명리학 강의를 하고 있는 명전학술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노인 포럼 내 삶의 이모작 일작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강연을 참 많이 다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같이 공감 말씀 이야기도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저는 70년생입니다. 개띠 70년생이고요. 또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대구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78번이었어요. 교실에서 번호가 78번. 그때는 78번이었는데 저보다 더 많았었어요. 일단. 그리고 교실이 꽉 찼기 때문에 선생님 들어오시면은 또 비켜야 되고 선생님 길 가는 길도 조그만 책상에 의자 다 하나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죠? 억지로 막 낑겨서 막 나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그 뒤에 이제 출석을 부를 때 몇 명 돼 있은 거 보니까 80명이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3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오후반 나눠 있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80명 가까이 되는 반 애들이 13반까지 오전, 오후반이면 26반이잖아요, 한 학년이. 무지하게 많았죠, 그죠? 그때 12시 되고 오전반 같으면 12시에 다 끝나고 다들 몇 학년 몇 반 어디 모여라 이러면은 어떤 나무에 보면 몇 학년 몇 반 딱 적혀 있어 거기에. 그럼 거기 모이면 숙제 검사를 거기서 막 했었어요. 숙제 검사하고 숙제 안 하면 혼나고. 저는 항상 숙제를 좀 드려서 집을 좀 늦게 갔습니다. 그때는. 네. 그때가 저희 시대에서 이제 몇 년 뒤까지 해서 베이비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참 아이들이 참 많았잖아. 그죠? 선생님도 그런 시대에 태어나신 것 같아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모습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노인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우리가 진짜 지금 우리가 살던 세상은 너무 변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또 배워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이비 부모가 저도 그 시대에 태어났고요. 보통 이제 58년 개띠 개띠가 특별하게 잘못한 건 없는데 자꾸 58년 개띠가 어떻고 70년 개띠가 어떻고 자꾸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58년 개띠 이제 58년 개띠에서 순으로 해서 이제 그 기준으로 2, 3년 전부터 시작해서 70년 개띠 2, 3년 순으로 해서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 신노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을 찾아야 될 것인지 재능을 찾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공략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많답니다. 1650만 명입니다. 이렇게. 요 시기에서 요 시기. 그러니까 나이로 본다면 지금 한 50살에서 70살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1650명 되는 분들이 우리 나라 이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된대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3, 4년 더 지나가면은 이분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고 벌써부터 저희 동료들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짜 사회적으로 또는 모든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때가 이렇게 왔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저는 명리학자이기 때문에 명리학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은 진짜 궁금해하시면 과연 나는 뭐하고 살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난 뒤에 보통 수준이 73세 정도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63세, 5세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이제 수명이 길다고 해요. 73세까지 해야 된다 하는데 73세 말이 73세지 어쩌면 80세까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들 보면 일하시는 분들은 80세 이상 다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우리 명리에서 이야기할 때는 60갑자, 60갑자 이렇게 참 많이 합니다. 60갑자 들어보셨죠? 60가 지나면 한갑입니다. 그죠? 그리고 60 하나부터는
다시 또 다른 60갑자가 한 세트가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몇 살입니까? 120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리학에서는 120세를 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뭘 먹고 살지 뭘 해야 될지 당장 먹고 사는 경제적인 게 된다 하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안 되고 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싶은데 몸은 안 따라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휴대폰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난 어떤 일을 할 것 같다 이런 걸 보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맞춰서 조금 이제 알고 가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0살이라는 나이를 우리는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60갑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갑을병정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 그죠?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요소래라는 우리가 띠로 이야기하는 12가지 동물 이렇게 해서 갑과 자수가 갑자, 얼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 심리, 임신, 계유라고 이렇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같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같이 겹쳤을 때 갑을이 남아서 다시 이제 갑자, 얼축하고 갑이 다시 갑술월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다 보니까 60개가 되니까 마지막에 저 위에 천간에 있는 개수랑 해수가 개해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기운과 땅에 일어나는 그런 기운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이제 어떠한 기운을 만드는데 60개의 기운을 만든다고 해요. 그거를 우리가 큰 우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4개만 가지고 나온 소우주를 우리 이제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야기 들을 때 가끔씩 천기를 누설하지 마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셨죠? 이거는 잠깐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천기 누설하지 마라 소리를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보고 참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기는 누설하지 마라가 아니고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느끼는 거고요.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오전에 강의하고 이거 보면서 가을이 돼서 나뭇잎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은 조만간에 추워질 걸 우리가 이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겨울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주 뭐 이게 끝나시 같은 거 이런 옷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처럼 하늘의 기운은 누구나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청기누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시대에는 왕들이 굉장히 똑똑해야 되고요. 또 백성들은 그냥 왕의 말에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많은 지혜로운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백성들에게 많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똑똑해졌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도 이제 이야기한 김에 또 이야기 드리면은 며칠 전에 아주 큰 우리가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올 때 빨간색 옷 입고 싶었는데 오늘은 검정색 옷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잘 해본다면은 가을이라는 계절이 아주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명리적인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가을이라는 계절은 나뭇잎도 뚝뚝뚝 떨어지는 거고요.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입동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겨울 들어와요. 그렇기 전에 지금 가을의 계절에는 누구나가 필요 없는 거는 조금 정리를 하고요. 필요한 거는 조금 실속 있게 좀 더 챙기는 거고 그리고 많이 붙어 있는 것은 조금씩 뚝뚝 떨어뜨리는 게 가을이에요. 지금 나무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기운을 조금 안다면은 우리 이번처럼 이렇게 크게 많이 이제 특히 아이들이 뭉치고 이렇게 많이 인연하는 거를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더 좀 이렇게 조금 보살펴 줬으면은 안다면은 이런 청기라는 건 별거 아니거든요. 가을에는 가을처럼 자기 할 일을 하는 거고 많이 뭉치지 않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시끄럽지 않는 건데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알았으면은 조금이라도 좀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지금 모든 건 다들 이렇게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아가는 거는 태어났으면은 죽기 마련이잖아. 그죠?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살면서 어떻게 살고 우리가 살면서 싫어하는 걸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 있죠.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 일하는 거. 진짜 싫은데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참 많았는데 60이라는 나이가 지나가고 또 한 세트, 60갑자 한 세트가 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두는 시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몰라요. 내 재능이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요. 너무 많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청기라는 것은 그냥 하늘의 기운이고 먹구름 끼면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태양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 있으면은 따뜻할 것 같으니까 이제 옷을 좀 가볍게 입자, 이러는 건 그냥 청기입니다. 그런 기운을 우리가 느낀다면은 6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자, 어떻게 잘 살았는가 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61살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을 명리에서는 후 60갑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은퇴가 60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요. 그게 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 속에서 60대기 전에 젊었을 때처럼 활기차게 뭔가를 하지 못하지만은 그에 준하는 하고 싶은 어떠한 일들을 좀 찾지 않아야 되겠나. 최소한 요즘 73세, 75세까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까지 차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이가 들면은 대부분이 많이 건강이라든가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까.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른 것 같아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아하게 참 늙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3개만 딱 짚고,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 꺼내서 직접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정해야 될 것들이 있죠. 나이가 들면은, 그죠? 다 아프잖아, 그죠? 다 아프시잖아. 다리도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 다들 이제 정신도 깜빡깜빡 하시는데, 저도 늘 깜빡깜빡 하거든요. 이제 참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나이가 들어서 꼭 둘 중에서 한 개를 해야 된다면 치매가 걸리는 게 좋겠습니까? 중풍이 걸리는 게 좋겠습니까? 굳이 한 개를 해야 된다면 치매요. 왜? 이제 그 이야기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르니까 더 행복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중풍이라는 것은 몸을 많이 쓰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주로 복면염에 태어나신 분들이 몸을 많이 쓰거든요. 몸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서서히 몸이 많이 힘들어져요, 당연히. 우리 예전에 일 참 많이 하신 분들은 보면 꼭 이제 무릎도 아프고 뭐도 아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치매는 머리를 무지하게 많이 쓰는 사람들은 나이 들면은 그런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다라고 합니다.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렇거든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뭐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막 뒷골 땡긴다 그러고 뭐 정신없다 이런 소리 나시잖아, 그죠? 그처럼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몸이 건강치 않아가지고 많이 쓰기 때문에 오는 게 이렇게 중풍이고 치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자, 이제는 몸이 그렇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렇게 하고 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인정하셔야 되고요. 3가지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지 살기가 참 편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나는 아직까지 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니까 저렇게 하면 어떡해, 어른이니까 애처럼 어떻게 놀아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는 아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노년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고, 노년도 처음이고 중년도 처음이고 그리고 학생도 처음입니다, 그죠? 우리 내년 되면은 다 처음이잖아, 그죠? 나이가 100살이 도 처음 사는 100살이기 때문에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거, 내가 어릴 때 뭐 하고 싶었는데 해봐야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인정하시고, 내가 애기처럼 꿈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주체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이때까지는 살면서 좋은 어른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죠. 좋은 할아버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며느리한테 좋은 이제 시아버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좋은 노인보다는 나한테 잘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이기적인 사람들도 나쁘지 않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 좋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다 어느 정도 살면서 내 역할이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그 역할을 조금 이제 역할이라는 게 선생님들 어릴 때는 이제 자식 역할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렇죠? 결혼하면은 부모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이제 또 자신 역할도 해야 되죠. 어른이 계시니까. 그런데 연세가 들면은 어른들 돌아가시면은 역할할 게 많지는 않죠.
애들도 다 이제 시집장가 가면은 이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 보고 좀 이기저기 사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너무 좋은 노인이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고 이제 싶다는 그런 생각하는 것을 맞다라고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은 자기를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아주 행복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뒤늦게 또 운동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고 또 이제 또 정신이 움직이지 않고 하는데 그것 또한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면요. 휴대폰을 꺼내세요.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자, 이거를 이제 하늘 도마뱀 만세력 또는 그냥 만세력을 쳐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지금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면서 제가 또 이제 어제 조금 공부 좀 했던 거에서 참 재밌다 싶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5차 혁명 시대에 일어나는 신노인이 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세신자잖아,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신노인은 신신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신노인이 되다 이랬는데 참 또 그런 이야기가 또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폰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라서 폰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5차 혁명 시대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고 계속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해서 이제 신신자를 써서 신노인 시대, 이제 5차 혁명 시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폰을 지금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찾으시면은 여기에 그 만세력이라고 이 하늘 도마뱀 만세력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여기는 알록달록한 오행색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앱을 설치라고 하셨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아니면은 천월 귀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원광 만세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라도 다 괜찮습니다. 다 되셨죠?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여기 생년월일을 넣으셔야 돼요. 이제 1970년 같으면은 1970이라고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5월생 같으면은 05라고 적으셔야 되고 11일 같으면은 11, 1일. 그리고 제가 새벽 3시에 났습니다. 그러면은 0300 또는 오후 3시에 났습니다. 그러면 1500 이렇게 넣습니다.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시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력인지 이 생일이 양력인지 âm 력인지 선생님들 본인 생일 원래 생일 적으셔야 됩니다. 원래 생일 주민등록번호 생일 말고요. 그래서 양력인지 âm 력인지 또 이제 여자인지 남자인지 보고 사주보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사주팔자라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60갑자에서 4개를 딱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생년월일이라는 이제 생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알아보는 거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는 게 사주팔자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그 앱에 보면 이런 그림 하나 있죠. 이 생년월일 나와 있고 그 밑에 있는 거 하나 있죠, 그죠? 다 있으시죠, 그죠? 요거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니까 제일 위에 윗단에서 마지막에 위에 있는 요 글씨가 하나 있고 요 밑에 글씨가 있어요. 다 틀립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가 정관돼 있고 정의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1번을 보시는 겁니다. 1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고 싶어 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나는 노후에 어떻게 살고 싶어 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게 여기 1번에 있는 여기 글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거기에 비견겁제라고 있으신 분 있으시죠? 비견겁제. 비견이나 겁제나 있으시죠? 그죠? 있습니까? 예, 여기 그 1번이라는 거기에 비견이나 겁제라는 글씨가 있으시면은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외롭고 싶지 않아. 나는 함께 뭔가를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비견하고 겁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견 겁제는
함께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만 조금 이렇게 비견과 겁제를 나누어서 이야기한다면은 비견은 우리 같이 손잡고 협동해서 하자, 협동해서 하고 싶다, 공동이라든가 이렇게 공동으로 또 이제 동업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고요. 겁제라는 것이가 여기 겁제라고 되어 있죠. 겁제라고 만약에 그게 있으면은 공동하고 협동하는 것보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각자 자기 사업을 하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있고 싶어라는 겁니다. 같은 무리에 있고 싶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데 주로 이제 젊었을 때나 우리가 60대기 전까지는 싫어도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 했죠.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엄마 역할, 또 싫어도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와야 되고 뭐 자신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죠. 그래서 천간에 지금 있는 이런 1번에 위치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아지는 거고요. 될 수 있으면 하시려고 하는 거고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애도 많이 다 컸잖아요. 그죠? 애들도 크고 나는 내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시겠지. 그래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식신이나 상관이라는 글씨가 방금 상관이라는 글씨가 있는 선생님 계셨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상관이 있고 식신이 있는 선생님 계셨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재능이 들어가 있는 거. 나는 뭐 하고 싶어? 어릴 때 나는 진짜 이제 기타를 치고 싶었다. 음악을 하고 싶었다. 이러면은 나는 꼭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재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식신이라는 글씨가 있는 분들 손 들어보셔요. 혹시나 있으려나. 식신 있는 분들은요.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내 손이 하는 거. 내 몸이 하는 거. 그런 거 뭐가 있겠습니까? 음식을 한다라든가 내가 직접 만들기를 한다라든가 내 손이 직접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 상관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포장도 하고 이쁘게 뭔가를 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러한 일을 하고 싶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든지 저렇든지 식신이나 상관이란 글씨가 1번 자리에 있으면은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내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상관 있다 그러셨죠? 선생님 뭐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겁니다. 예, 참 좋은 것이죠. 그죠?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정제, 편제 이런 것이가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것이가 있으면은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신나고 재밌게 살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정제가 있으면 편제가 있습니까? 편제? 편제가 있으면은 꼭 정해진 게 아니지만은 이거든 저거든 신나고 재밌는 거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정제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내가 참 재밌어 하는 딱 정해지는 걸 하고 싶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편제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지금 세상에서 재밌는 것들 내 나이에 맞는 재밌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저기 가서 구경도 하고 재밌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선생님 재밌게 이런 데도 오시고 또 저런 데도 가시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이렇게 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정관이나 평관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정관, 평관. 관이라는 것은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지위. 그래서 어떤 조직, 소속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소속에서 또는 그리고 특히 평관 이런 것이가 있으시면은 평관이라는 것이는 감투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동창회 가서 회장 같은 걸 한다라든가 어떤 조그만 조직을 하나 만든다든가 그 속에 질서 유지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든가 그래서 지위가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름 없는 거 말고 무슨 이름 있는 거 이런 걸 뭘 하고 싶습니다. 돈하고 상관없습니다. 모든 거는 그런 마음들 이야기하고 거기에 정인, 편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평관이라는 건 일이라는 개념이 있는 걸 하고 싶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인, 평인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대우받는 일입니다. 대우받는 일. 나는 어른 대우받는 일을 하고 싶고요. 점잖은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조금 품위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정인, 편인이라고 합니다. 정인, 편인이라는 글씨가 있으면 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우받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런 일을 하고 싶으면 뜻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거 있죠. 임대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임대 같은 거 자격을 가지고 임대 같은 걸 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되는 게 현관에 이제 정인, 편인 이런 것이가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1번이에요. 1번에는 뭐냐면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예요. 나 이래 살고 싶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또 밑에 2번도 있었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라는 사람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 2번에는 이렇게 요 부분에 있습니다. 요 부분의 글씨 위에 것이 보면 안 되시고요. 아랫단에 있는 것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윗단에 있는 것이랑 똑같은 글씨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글씨가 있으세요? 뭐가 있습니까, 그게? 선생님도 똑같으세요? 그럼 선생님 마음대로 하고 사시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똑같은 글씨는. 정인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정인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 진짜 저기 아주 멋진 가수가 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기회가 안 주어질 수가 있잖아.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이는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조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글씨랑 그렇게 살고 있다는 글씨가 똑같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나요? 그럴 기회까지 온다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언제쯤입니까? 언제 무슨 해에 어떻게 몇 년도에 그렇게 됩니까? 하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운이에요. 몇 년도에 그렇게 되느냐? 때는 언제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운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주팔자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고 싶고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다. 라는 우리 이제 그 주민등록증 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언제 그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명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생일은. 사주팔자 생일은 바꿀 수 없는데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처음 이야기했듯이 하늘의 기운이 어떤지를 빨리 파악하면은 바른 시간에 빨리 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명은 내 하기 나름이다. 이런 이야기 만들어 보셨죠? 자, 여기에서 요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2번입니다. 여기 2번. 그게 비견이나 겁재라는 게 있으면 자기 주도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비견, 겁재는 자기 주도적인 일을 한다. 자기 주도적인 일은 뭡니까? 누구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죠. 누구한테 속박되지 않는 거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를 내가 하는 거고 사업을 하면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 거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비견, 겁재라는 글씨가 있으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누구하고 누구 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조그맣게 텃밭을 가꾸면서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보람은 어떻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주도적으로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비견, 겁재라는 글씨가 있으면은 일거리는 100% 있는 겁니다. 일은 있습니다. 많이 들었어.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글씨 중에 상위식은 다 있어요. 무조건 있게 되어 있습니다. 10개 중에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있어요. 이게 식신상관이라는 글씨가 2번입니다. 아까 2번 이야기하는 거 아랫단 있는 글씨 이야기했습니다. 1번에 있는 윗단 글씨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식신상관이라는 글씨가 있으면은 식신이라는 한자가 밥식자입니다. 신신자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많이 잘 먹고 하면은 먹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식신이라는 건 참 좋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의식주에 관한 재능중심이라는 뜻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에 관해서 내가 어떠한 그런 재능을 살려서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재능을 빌려서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어떠한 일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천간에 아까 1번에 있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했고, 또 2번의 식신상관은 내가 직접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밀가루로 내가 빵을 만드는데 재능이 들어가는 거고, 내가 손수 내 손으로 뭔가 이렇게 뭐 새로운 어떤 거를 창을 이렇게 만들어내도 내 재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직접 몸이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관이라는 거는 머리도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식신은 의식주에 관한 재능이 들어가니까 주로 연세 드셔서 카페 같은 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주로 여기에 다 속하시는 거고요. 상관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좀 힘이 조금 덜 들어도 편하게 이제 내 재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이 저는 서구에서 조그만 카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차를 드시러 오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식신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커피를 내가 내리고 뭘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거 말고 저희 옆에 집에 똑같은 카페 이쁜 게 하나 있어요. 거기는 직접 하는 것보다 가지고 와서 프랜차이즈로 가지고 와서 있는 그대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테이크아웃을 합니다. 그런 거는 상관이라고 해서, 상관은 식신보다 좀 더 많이 좀 편안하고자 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 두 개가 있으시면, 선생님이 상관 있다 그러셨죠? 그러시면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이제 그 일자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정제, 편제 이런 게 있으면 이 제자는 재물 제자입니다. 우리 좋아하잖아요, 재물. 그죠? 돈 이렇게 이야기듯이 해서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라는 것을 오픈해가 봤을 때, 선생님 나 돈 좀 있겠습니까? 물어보면은 꼭 이런 것을 찾아요. 나한테 재물 제자, 재물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제, 발을 정자의 재물 제자, 편제는 치우칠 편자의 재물 제자입니다. 그래서 정제나 편제라는 글씨가 있으면은 돈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건 관리나 창고 관리나 뭐 관리하는 관리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직이라든가 또는 내가 물건 관리 같은 거, 제일 좋은 거는 그거죠. 우리 창고 같은 거 임대해주고 이런 것도 이게 속하거든요. 뭐 있으면은 의식주에 필요한 걸 임대하는 거는 식신상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뭐 집을 빌려준다든가 세를 받는 거는 식신상관에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정제, 편제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 있잖아. 사무실 임대하고 창고 임대하고 물건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정제라는 거는 오래오래 똑같은 발을 정자, 뭐 재물이 바른 거고 안 바른 건 없습니다. 그죠? 늘 똑같은 걸 하는, 똑같은 물건을 관리하고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편제라는 거는 그때그때 다른 것을 관리하고 또 빌려주고 할 수 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좋겠죠, 그죠? 이렇게 되려면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선생님 보니까 밑에 편제 정제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관리할 거리가 없는데요. 그러면 기회가 돼서 만들어지겠죠. 밑에 정관, 병관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여기 있으면은 소속감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속감.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또 그리고 나 뭐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어떤 조그만 자회사라든가 어디 가서 또 이제 책임감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관이라는 거는 항상 똑같은 일을 하는 거고요. 편관이라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재밌게 이야기할 때 정관, 편관이라는 거를 다르게 이야기할 때 똑같은 나 은퇴하고 나 운전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버스를 운전하는 분들은 똑같은 코스에 그 시간에 이렇게 가져야 되지요. 이런 거를 발을 정자 써서, 발을 정자 벼슬관자에서 같은 위치에 같은 시간에 항상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걸 정관이라고 하고, 편관이라는 거는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다르죠, 그죠? 손님 가자는 데마다 다르죠. 그런 경우는 치우칠 편자 벼슬관자에서 그때그때 다른 어떤 그 방향으로 이제 일자리를 옮긴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감이 있는 일을 한다. 또 이렇게 정관, 편관이 있으면은 혼자 개인적인 것보다는 어느 틀 속에서, 조직 속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정인편인이라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정인편인? 정인편인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거, 인성이라는 건 도장인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뭐 인성이 좋다 이런 이야기 인성은 아닌데 도장을 내가 쥐고 있다는 건 내가 자격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내가 집을 팔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내 앞으로 돼 있는 것일 거고 이런 것처럼 면허증이 있어서 내가 의사 또는 의사를 한다면 면허증이 있으면 자격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정인편의는 내가 재산권, 지적재산권, 문서적 재산권의 그런 어떠한 그런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이야기하는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임대업입니다. 부동산업, 임대업.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내가 사인해주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 10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2가지 하면 5가지. 그리고 3번 하면 10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게 진짜 있는데 돌아가실 때 다 하고 죽지는 못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러한 선생님 참 그리고 선생님들 시간을 여기에 있는 거는 생, 연, 월, 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앱을 설치할 때 시간을 적었기 때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시간 잘 몰라 하시는 분 있죠? 시간을 모르는데 그냥 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태어난 시간으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을 지금 난 몰라서 아무거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해당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시간을 아시고 이제 입력하신 분들은 방금 이야기하는 거를 보시면 될 거고요. 정확한 시간이 보통 이제 뭐 한두 시간은 괜찮아요. 한두 시간 괜찮은데 아침 2시고 뭐 낮 2시고 이런 거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나는 시간을 전혀 몰라 그러면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하시겠죠. 나 이러이러한데 나는 그럼 어떤 직업을 하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재능을. 그거 조금 이따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한 30분 제가 열을 줄 때 그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그때 말질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PPT 자료에 있는 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2023년 행운을 그대에게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7일부터가 입동입니다. 지금 만세력 이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그대 가지고 계세요. 요거는 끝나고 난 뒤에 지금 한 분 한 분 제가 다 봐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제 들고 계시는 거고요. 23년 그러면은 계묘년이거든요. 이렇게 계묘년입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입동이라는 신의 달이라는 게 일주일 뒤에요. 7일부터가 입동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도 7일인가 8일쯤 될 거예요. 7일쯤 되지 싶은데 그때부터 겨울이 오면은 겨울이라는 거는 겨울에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지 않죠. 열매 땄는 거를 저장하고 김치 담고 이제 준비하는 시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봄에 뭘 해야 될지를 준비하는 시기가 겨울인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입동부터는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라고 살아야 되지? 이제 뭐 큰 문구점 이런 데는 벌써부터 달력이 나올 거고 가계부가 나오지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막 준비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 5일 정도, 6일인가 7일쯤이에요. 7일부터 입동이 되기 전에 아직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가 큰 사고는 또 있었지요. 그처럼 지금 5, 6일 동안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가 지금 한 달 경술달이 올해 이민년에서 최고 조심할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뭐 특별하게 하시는 거 없으면 조심하고 계실 거고요. 그렇더라도 지금 일부러 지금 이 일주일 안에 뭔가를 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천기를 누설하지 말라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천기는 하늘의 기운이 이러하고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상황이 순환적으로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민년 같은 경우에는 계묘입니다. 계묘년. 자, 이민년 같은 경우에는 인이라는 게 범인자죠. 인이라는 게 처음 겨울을 지나고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으로 이야기하고 나무로 이야기하면은 삭을 키운 것은 아닌데 우리 100m 달려갈 때 요 이 땅 하기 전에 준비하죠. 그죠?
준비하는 게 인연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열심히 정보도 이제 찾아보고 준비하고 수집하고 하는 게 이민년이라서 튕겨나가는 건 아니거든. 새싹이 올라온 건 아닌데 계묘년이라는 묘라는 것이 토끼 묘자입니다. 토끼 귀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그죠? 뼈쪽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죠, 그죠? 토끼가 새싹처럼 생겼다 해서 토끼해의 계묘년에는 삭이 올라온 겁니다. 그럼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컸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민년에는 준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미리 정보도 찾고 뭐도 하고 해서 많은 거를 미리 계획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계면연에 할 거를 많이 준비하라는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러는 거고요. 계묘년 같은 경우에는 준비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한번 시작해볼래?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운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오는 겁니다. 내년에 계묘년, 선생님도 계묘년, 저도 계묘년, 선생님도 계묘년 다 똑같이 했어요. 하늘에서 바람이 불면 다 똑같이 부는 거고요. 비가 오면 다 똑같이 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비가 오는데 우산 준비한 사람이 있는 거고, 뭐 우비 준비한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야 나는 안 나갈래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 있을래 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야 나는 건강하니까 비 좀 맞히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이 비에 아주 강한지 비에 약한지를 사주팔자라는 나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다들 60살 이상 사시면요 웬만큼 다 알아요. 세상 보면 대충 이제 알겠더라는 거죠. 60 하나부터는. 그래서 아 이러하면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는 거를 직감으로 느끼실 겁니다. 이 다 같이 오는 기운이 계묘년입니다. 작년에 이민년이었고 그게 일주일 뒤에 입동부터 이러한 기운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기운은 개수라는 겁니다. 우리 목화토금 써서 개수여서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단비가 내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땅에는, 하늘에는 단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토끼 같은 풀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기분 좋지 않나요? 기분 무지 좋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은 여기 보이십니까? 조그맣게 여기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사이에서 난 어떻게 살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겠죠. 요거를 찾는 게 이 내가 뭘 할지 찾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까 얘기한 사주팔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인지 사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지요? 천인지. 여기 지금 천인지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인지 삼재 사상이라는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그 천인지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동양에서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있고 사람이 기운이 어떻게 조율하며 사는가를 이야기해서 이 삼재는 제주 제자를 씁니다. 하늘의 제주도 있고 사람의 제주도 있고 땅의 제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민수학적으로 알고 있는 삼재부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적 쓰는 거. 이건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명리에는 재양제자 쓰는 삼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사람의 재앙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재, 우리가 뭐 삼재다, 원래 네 삼재다, 무슨 네가 삼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명리에서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그거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풍습이, 예전에는 하늘만 믿었었죠. 농사 잘 되면 비가 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늘이 재앙은 비 안 내리게 하는 거, 이런 거, 가뭄지게 하는 거, 똥 춥게 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했고, 사람의 재앙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해서 사람이 이제 죽고 살고 하는 거, 그런 부족 간의 싸움이라든가 나라 간의 싸움을 이야기했어. 그렇게 싸우면서 사람이 이제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한 재앙을 이야기했고, 땅의 재앙은 지금 지진 이런 거 있죠. 지진이 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재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재앙이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뭐 이제 사람의 재앙 이렇게 해서 삼재, 재앙제자 이렇게 해서 삼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이쪽 명리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연연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농경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부적 같은 거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런갑다 생각하시고 내가 조금 조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리고 10명, 12명 중에서 항상 3명은 늘 삼재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 12명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왕제자 쓰는 삼재는 이제 12명에서 3명은 항상 삼재입니다. 항상 4분이가 늘 삼재예요. 그래서 그게 별 연연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년 23년에는 계면운이라고 해서 초록색 풀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개수는 뭐죠? 아까 이제 담비라고 그랬잖아, 그죠? 초록색 풀들이라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애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린이 생각나죠, 그죠? 어린이들을 담비로 키워야 되는 해입니다. 어린이들을 담비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들이 많이 이제 생겼죠, 그죠? 벌써부터. 그래서 내년은 어린이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뜻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60이 지나고 후 60갑자, 전에 60갑자 한 세트를 살고 60 하나부터 다시 한 세트를 살죠. 그럼 다시 시작하니까 60 하나부터 교육받는 사람도 계면에 속한 어린이입니다. 그런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지금 시대를 사람들이 포노 사피엔스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폰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라고. 폰 교육을 우리가 받잖아, 그죠? 이렇게 메타버스도 그렇고 잘을 못하더라도 그런 게 있는 같다라는 교육을 또 받는다고요. 그래야 같이 젊은 친구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60 하나가 넘어가는 새내기들은 또다시 똑같이 한 살하고 똑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교육받는데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해가 계면운이겠죠. 특히 우리들도 그렇고요. 특히 애기들은 더 많이 심할 거고. 그래서 계면운이라는 거는 다들 교육을 받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육받으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항상 자연의 이치는 늘 돌고 도는 거죠. 뭐뭐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야지 꼭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처럼 내년 계면운에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틀리죠. 내가 뭘 공부했든지 다 틀립니다. 뭐 부족한 것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인생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뭐를 좀 알아야 될지 이런 것들도 공부를 좀 하시. 이건 직접적인 공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민영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공부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은연중에 뭘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돈 많이 벌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계면은 직접적인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들으러 가야 되고 펜으로 쓰고 이런 공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해야 될 시기입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거는 지금 방금 내년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내년은 하늘의 기운이 애기처럼 살아가겠다고, 무럭무럭 자라는 애기처럼 밝게 사는 거죠. 아가들만큼 밝은 거 못 보셨죠? 진짜 많이 밝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누구나 그 신경증이 많기 때문에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을에. 우리가 그냥 생일로 봤을 때 가을에 태어난 분들은 나 가을에 태어났다 그러면 가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내년에 계묘라는 이런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하고 어긋나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해하십니까? 함께? 자, 내년은 하늘하고 땅의 기운이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요. 이렇게 60갑자라는 기운이 늘 도는데 뱅글뱅글 돌다가 탁 계묘가 마주쳤어요. 자, 올해는 계묘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묘처럼 사는 사람들은 참 즐거울 것이고요. 우리가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작년에 운 나빴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꼭 지나봐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한 해 계묘년은 그냥 애기처럼 그렇게 이렇게 교육 많이 받고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애기처럼 밝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데 그게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판단 잘못한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타고날 때부터 어른이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 애 어른 같은 사람 있죠. 우리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타고날 때부터 벌써 가을에 자연이 주는 것은 열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열매를 가득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완성되어서 완성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애기 때 꼭 애기 어른 같아요. 친구들, 동료들보다. 꼭 뭐 내가 좀 어른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요. 그처럼 가을에 태어난 분들은 내년에 조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좀 따라가셔야 돼요. 그다음 즐겁게 사는 애거든요. 뭐 이것저것 융통성을 가지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계묘라는 게 뭘 뜻하냐는 거는 지금 제가 몇 가지 나열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첫 번째
어린아이처럼 교육받아라. 모르는 게 있으면 많이 배워라. 때가 왔다. 배울 때가 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어른하고 달라서 힘을 잘 빼요. 그래서 넘어져도 잘 안 다쳐요. 무지하게 유연해요. 애기들이. 그래서 유연성을 많이 가져라. 운동을 하도록 유연성 운동을 많이 하세요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뻣뻣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몸 자체가 굳어있는 사람한테는 좋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융통성을 가지는 그러한 대인관계를 가지세요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조금 세우셔야 되고요. 나하고 다르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내년은 잘 살았다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더 건강을 이야기한다면은 목이라는 거는 우리 건강이 아니라 신경을 이야기합니다. 신경. 그래서 이제 눈도 그렇지만 신경으로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죠. 그죠? 신경성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해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경성 일을 덜 하셔야 됩니다. 신경성 일이 제일 큰 게 뭐죠? 스트레스 받는 거. 그걸 안 하셔야 된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토끼라는 이 토끼 묘자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애기들이 고집이 진짜 세잖아. 그죠? 애기들 고집은 어떻게 꺾을 수가 없어요. 모르고 하는 고집이라서 어른 같으면은 한테 어떻게 때리기라도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고집 피운 사람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 고집이 애기 고집 있어요. 땡 고집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묘라는 게 원래 이민년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아주 부드러워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전에 준비가 됐다면은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융통성을 가지고 부드럽게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처럼 시작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한번 시작해 추진해 보세요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단지 준비된 게 없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된 게 없으면. 준비는 언제 해야 되죠? 이민년에 했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정보를 얻었다든가 정보 수집을 했다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계묘년입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은 이제 초에나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건 안 하는데 지금 이제 내년이 왔어요. 벌써부터. 이제 벌써 2, 3일 지나면 내년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인문명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주의하는 바람에서 하는 겁니다. 원래 사실은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내년도 힘듭니다. 해마다 다 힘들어요. 원래. 안 힘든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해마다 누구나 다 힘든데 내가 어떤 식으로 힘든지 극복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요. 내년에 조금 주의를 요하셔야 됩니다. 부러진다라든가 유연하지 못해서 툭툭 부러지는 그런 경우도 많을 수 있어요. 가을이라는 거는 아주 모든 게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애기 나무는 유연한데 큰 나무는 이제 목질화돼 있죠. 목질화된 건 부러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라고 이야기하면 내년은 유연성 가지라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도 좀 유연하게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필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은 이러하다 그럼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금 제가 이제 그 앱을 깔아 드린 거 있죠. 그걸 다시 펼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펼쳐졌습니까? 자, 요렇게 나오죠. 이제 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요 글씨가 요 밑에 있는 글씨가 본인의 재능입니다. 여기가 재능인데 자, 요거는 잘 이제 들으세요. 여기에 요 부분에 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재능이 이렇게 손재주도 뭐든지 재능이 있는 분들은 여기 이분처럼 식신이나 상관이나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은 재능과 재주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능들을 가지고 노후에까지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 사주팔자 보면은 이렇게 네 개가 있죠. 요 칸의 이야기입니다. 요 부분 이야기. 저기에
자, 자자, 쥐자자, 말업자, 당육자, 토끼 묘자, 요렇게 4개. 요렇게 4개 글씨가 있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원래부터 하고 있던 전문적인 게 나이 들어서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앞에서 말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늘 말을 했어요.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저도 나이 들어서 말하는 직업을 가진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내가 잘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는데 다른 거와 섞을 수는 있어도 원래 하던 일을 전혀 안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태어난 달이 자월이라든가 겨울 또는 5월 여름 또는 6월 또는 이제 그 묘월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난 달이. 이거 보고 우리가 자오묘라고 해서 이거 보고 도화살 들어보셨죠? 명계선 살자, 주기 살자를 쓰지는 않습니다. 도가 복숭아꽃이 활짝 폈다고 도화라고 이야기해요. 개성 있다, 전문가다는 뜻입니다. 오래오래 똑같은 일을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저 하는데 나이 들어서 좀 편하게 하시겠죠, 이제? 편하게 하려고 하시겠지. 그래서 여기에 자오묘유라는 글씨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자달, 오달, 유달, 묘달에 태어나셨으면은 원래 내가 익숙하게 하고 있던 것, 전문적으로 하고 있던 일을 나이 들어서 인생 이모작에 쓰신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장소는 달라지고 하는 일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재능은 쓰시는 겁니다.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은 나이 들어도 글 쓰는 어떠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글 쓰는 재주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글을 쓰는데 신문에 쓸지 또는 뭐 작가를 할지 시를 쓸지는 모르죠. 그처럼 그런 재능을 가지고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저는 한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밝은 빛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참 좋아해요. 예전에 20대 때는 미술 강의했고 지금은 명리 강의하는데 제가 나이가 70, 80대에서 또 건강 강의할 수도 있죠. 그죠? 그처럼 말하는 재주를 그대로 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재능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뒤에 있는 거 1번, 2번 아까 이야기 드렸죠. 이 1번, 2번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하던 것 중에서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범인자, 뱀사자, 자 이렇게 범인, 뱀사, 원숭이, 신, 돼지, 해 요렇게 있는 글씨가 있으시죠?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글씨라 해서 활동성 있는 글씨입니다. 활동성.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본 이야기로 연마살 가는데 원래가 그 명리에는 살자 이렇게 주기 살자가 이렇게 붙진 않아요. 원래는. 근데 이제 전부 다 내려오는 말이 민속적으로 그렇게 예전에 헌치 안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신살 이렇게 해서 나쁜 거도 줄여놓고 좋은 신자도 줄여놓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많이 돌아들어서 문제되는 걸 연마살 그랬고 너무 눈에 띈다고 도화살 그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들 많이 아시는 이야기 드리는 단어라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연마라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움직이는 것. 이런 글씨가 있으신 분들은요 원래 내가 하던 일을 안 합니다. 인사, 신의 이달에 봄 시작하는 거, 여름 시작하고 가을 시작하고 겨울 시작하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시면서 그 전에 제가 60 전에 퇴직하기 전에 했던 일하고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죠? 여기에서 방향을 이렇게 틀 수가 있다고. 이 길을 가다가 나 이제 그거 안 돼 하고 완전히 끊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어나신 분인데 나 진짜 저거 하고 싶어? 원래 이제 학교 선생님이시는데 제가 아는 분은 이제 교장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 가보니까 어디 뭐 이제 콘서트 이렇게 하니까 7080에서 앞에서 통기타 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다른 거잖아요. 야, 교장선생님, 근데 교장선생님 볼 땐 참 이랬는데 언제 막 이 통기타를 막 치는데 너무너무 즐거워서 이제 이렇게 무대에서 통기타 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콘서트 할 때 오셨습니다. 그때 교장선생님 오셨는데 그것처럼 원래부터 그 전에 했던 일은 그렇다는 건 뭐냐면요.
60까지 내가 60살 언저리까지 했던 일이 재미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싫든지 좋든지 해야 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근데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본인 거를 이렇게 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되는 건지 돈이 안 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인생 이모작에 무슨 나무를 심을까 해서 색다른 나무를 심을 수도 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장미를 심었는데 이제는 장미 말고 뭐 다른 있잖아요. 열매 맺는 그런 과실을 심을 수도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글씨가 있으시면은 바꾸셔도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4개 남았어요. 4개. 4개 남았죠? 여기에 해당 안 되시면은 4개에 해당되시겠죠? 자, 용진자 있죠? 용진자가 있고, 축토, 이제 소가 있고요. 양미자가 있고, 진주, 개술자. 그죠? 개술자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씨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격으로 보면 잡히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다르게 좋게 이야기하면 뭐든지 다 가능하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후 60갑자에서 인생 이모작을 할 때 이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저것도 심을 수 있고 내가 그때그때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셔도 된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여기에는 월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칭하는데 월지에 쥐자자 자오묘유가 있으면은 하던 것에서 조금 모양 다르게 하시면 되고요. 인사신해가 있으면은 다른 길을 가셔도 되고요. 진술충미가 있으면은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예요. 하던 거 해도 되고 새로운 거 해도 되고 하다가 옆으로 딴 거 해도 되고 그리고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2개, 3개 겹쳐서 해도 됩니다. 뭐 이제 우리 일 같은 거 2개도 막 겹쳐서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좋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나쁘게 보면은 약간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여기에 또 많이 계시지 않나, 그지? 이제 그게 8개 없으면 여기에 있겠죠, 그죠? 요런 달에 태어났겠죠. 이 진술충미라는 거는, 진충미술은 계절과 계절을 연결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술달이라고 해요. 술달, 다음이 7일 뒤에는 해달입니다. 해달 입동부터는 우리가 이제 겨울이 설립자잖아, 그죠? 석달하고, 완전 겨울이 석달하고 입동인데, 입동되기 전까지는 가을인데, 이 겨울하고 그 가을을 연결해주는 달이 지금 술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달. 이때 우리가 뭐합니까? 감기도 걸리고 환절기라서 막 이렇게 뭔가 불편하잖아요. 온도 변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절 중간중간에 간절기 때 태어나신 분들은 2개, 3개 겹쳐서 해도 된다고요. 뭐 이쪽 저쪽을 같이 겹쳐서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고 어떻게 이야기냐면은 저희 제 사무실 앞에 이제 통닭집이 하나 있어요. 통닭집 안에 보니까 아이스크림도 팔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 안에서 보니까 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아들이 와서 1인 과외도 하더라고요. 책상 안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저것 막 섞어서 하는 거. 꼭 정해진 게 없습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좋게 이야기하면 다양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전문성 떨어지고 잡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방금 전에 시는 사실 불분명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언제 태어났나 그러면은 개 밥 줄 때 태어나고 돼지 밥 줄 때 늘 밥 줄 때 태어났다 하잖아, 그죠? 시가 보통 2시간에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거보다는 지금 이야기하는 나의 원래부터 타고난 그런 재능입니다. 나의 원래 성격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참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편하게 생각하셨어요. 10년 전을 생각하세요. 항상. 모든 사람은 나라 사람이 남자가 될 수 없거든요. 저는 남자가 안 되잖아. 아무리 되고 싶어도. 그죠? 그리고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생명을 했으면은 애를 다시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처럼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사이클은 늘 순환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한 10년 전에 내가 어떻게 했더라? 10년 전에 어떻게 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비슷한 사건이 생깁니다. 제일 쉽게 보는 방법입니다. 그게 나라 사람이 늘 어떻게 꼭 이렇게 뭐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 서울서 강의하고 할 때 보면 사투리 서지만 또 늘 쓰더라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모든 사람은
나를 바꾸려고 사람들한테 선한 사람으로 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 본인이 많이는 하지만은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 개인적인 성격은 잘 못 변하죠. 사주팔자라는 건 내 성격이거든요. 내 성격이고 이제 어떤 사람을 보는 그런 눈이라든가 가치관을 사주팔자라고 하면 내 재능인데 그림 그리는 재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없어지지는 않잖아. 그것처럼 사주팔자는 변하지 않아요. 내 성격은 잘 못 고치는데 운이라는 거는 하늘에 비가 온다든가 구름이 끼면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알잖아. 처음에는 구름 못 구르겠는데 뭐 어때 뭐 비 와도 뭐 다 괜찮을 거야. 그래서 비를 맞았어. 다음날 신문 지나니까 또 비가 온대요. 그러면 우산을 준비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 정도 예전에 10년, 12년 전에 내가 어떻게 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만약에 좀 힘든 일이 있었으면은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고 좀 이제 좀 더 나은 또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시면은 이제 상담 예약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또 친절하게 또 아주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